자, 과학 강의 시작할게. 일단 저번 수업 때 우리가 하다가 좀 애매하게 끝난 용해도부터 다시 복습을 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본 다음에 같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부분이 아니라 그 열 파트 있잖아요. 열. 그 페이지 상으로는 용해도를 본 다음에 페이지 상으로 그 126쪽 용해도 보고 그 다음에 페이지 126쪽부터 여기는 조금 아마 좀 간단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는 이 영상으로 설명을 끝낼 거야. 그러니까 이 영상만 보고 거의 끝나고 질문만 간단히 받는 정도니까 여기를 집중해서 들어야 돼. 알겠지? 왜냐면은 지금 이 뒤에 비열이 조금 어렵고 앞에 생명 파트랑 혼합물 분리 파트가 있는데 시간이 2주밖에 없어. 그래서 수업을 2번밖에 못 하는데 이걸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열 파트 앞쪽 쉬운 부분, 상대적으로 쉬운 부분은 강의를 듣고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걸 보고 문제를 푼 다음에 모르는 거를 질문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어려운 건 나랑 같이 수업 시간에 하고 그래서 오늘은 용해도랑 열 파트 나가보도록 할게. 잘 따라와야 돼. 집중해서. 용해도도 거의 마지막 설명이니까 설명 자체는 잘 따라와야 돼. 자, 용해도를 보면 그때 자 용해도 있었지. 여기서 우리가 용해도를 보기 전에 구분해야 할 용어들이 있었어. 뭐냐면 먼저 용질이 있었고 두 번째 용매 세 번째 용해 네 번째 용액이야. 오케이.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되겠지. 왜냐면 다 용 들어가니까 굉장히 용어들이 비슷해.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해서 헷갈리지 않게 틀려야 돼. 막 용액이랑 용매랑 헷갈려서 막 문제를 틀리게 푸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 용매, 용액 잘 구분만 하면 될 것 같아. 아마 여기서 제일 많이 헷갈릴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잘 봐주고 먼저 용질을 보면 간단하게 우리가 소금 같은 거지. 즉 녹는 물질이야. 우리가 이렇게 넣어서 액체 같은 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물질이 용질이지. 오케이. 용매는 우리가 물 같은 거지. 즉 녹이는 물질.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게 용매. 뭐 용매가 무조건 물인 것도 아니고 뭐 기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 용질도 뭐 설탕 뭐 녹이는 거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 기체도 녹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소금이랑 물을 보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용해는 이렇게 고르게 섞이는 현상 자체를 용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녹는 거를 용해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액은 이걸 합쳐진 소금, 물이 되는 거야. 즉 이거는 섞인 것 그 자체고 균일 혼합물이지. 오케이. 균일 혼합물. 근데 만약에 이게 완전히 녹았을 소금물이 완전히 녹았을 때는 균일 혼합물인데 만약에 이렇게 녹아서 소금이 그래서 어느 정도는 녹고 어느 정도는 막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남았어. 이러면은 이거는 균일 혼합물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데 보통 이렇게 완벽하게 잘 섞이면 균일 혼합물이다 라는 걸 생각하고 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자, 용질, 소금, 용매, 물, 용해, 녹는 현상, 용액 다 섞인 거.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용해도라는 걸 볼 거야. 용해도. 용해도. 우리가 용해도라는 건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섞일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용매 100g이지. 섞일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인 거야. 이거를 그램 수인데 그램 빼고 그냥 숫자만 붙이는 거지. 그래서 용해도는 단위가 그냥 그램 퍼 물 100g이라고 하는데 그냥 숫자로 생각해도 되고 이런 단위가 있다고 알아놓으면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이거 100g당 용질이니까 용질 그리고 물 100g이니까 물 100g당 몇 g이 있느냐 해서 여기에 이제 용해도 숫자가 붙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용해도를 보면 집중해야 될 게 이게 용매인 거지. 그러니까 물 100g에 섞일 수 있는 뭐 소금의 질량 이렇게 맞는 거지. 어떤 온도에서. 그러니까 온도마다 또 용해도는 다르기 때문에 특정 온도를 지정해 줘야겠지. 온도를 정해 줘야 함. 자, 그리고 이 용해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뭐 용매가 바뀌어도 달라지고 용질이 바뀌어도 달라지고 다 바뀌어도 달라지거든.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다 똑같은 용매 온도이라면 용질에 따라서 이게 용해도가 바뀐단 말이야. 따라서 용해도는 중요한 물질의 특성이 된다. 까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용해도에서 용질, 용매, 용해, 용액의 용어 구분을 잘 하고 용해도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 그러니까 용매, 물 자체 소금물이 아니야. 물 100g에 섞일 수 있는 소금의 질량을 최대로 말하는 거지. 오케이. 그게 용해도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용해도 곡선을 한번 볼게. 그래프가 항상 제일 중요하지. 그래프가 좀 어렵게 낼 수 있거든. 그래서 보면 그래프를 이렇게 해서 그래프 해석에서는 항상 중요했던 게 축이다. 그래프 해석은 항상 축이 중요하다. 축에 어떤 게 써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X축에는 온도가 써 있고 Y축에는 용해도가 써 있지. 용해도의 단위는 그램 퍼 물 100g. 근데 물이 아닐 수도 있는데 물일 때 물 100g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돼 있어. 이걸 그래프를 잘 보면 자,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용해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특정 온도에서의 용해도를 알고 싶어. 그럼 만약에 여기가 30도야. 그럼 어떻게 알면 되냐? 30도에서 딱 따라 올라가서 이 그래프에서 여기를 이렇게 보면 여기가 30도에서의 용해도인 거지. 그리고 뭐 한 60도를 보고 싶어. 60도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60도에서의 용해도인 거지. 그러니까 용해도라는 건 여기 있는 이 용해도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이야. 뭔지 알겠지? 만약에 여기가 뭐 60이야. 그러면은 물 100g에 60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게 60g이라는 거지. 그렇게. 최대로, 그러니까 60g이 최대로 녹을 수 있고, 만약에 여기가 뭐 30이면 30도에서 물 100g에 소금이 뭐 30g 최대로 녹을 수 있다. 그 이상으로 가면 그건 녹지 않고 그냥 소금 결정으로, 소금 알갱이로 그냥 남아있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용해도라는 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을 말하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여기가 최대인데 여기 위로 이렇게 더 녹는 건 될까? 안 되지. 60도에서 용질이 이렇게 더 넘어서 돼 있는 거는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윗부분, 이렇게 이 부분은 갈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 선을 따라서 가는 부분은 이 선에 있는 용액을 뭐라 그러냐면, 자, 용액이야. 섞인 거. 용액을 뭐라고 하냐면 포화용액이라 그래. 그러니까 가득 찼다는 거지. 가득 참.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거랑 똑같이 보고 60도에서 60이라고 치는데, 만약에 60도에서의 포화용액이라고 하면
물이 100g 있을 때 소금이 얼마나 있는 거야? 얼마나 있는 걸 알려주는 거야. 60g 있다고 알려주는 거지. 포화는 용해도만큼이니까. 오케이. 60g 있는 거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면 만약에 30도에서 포화 용액이래. 그러면 물 200g에는 소금이 몇 g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 지금 한번 생각해 봐. 오케이. 생각해 봤겠지. 자, 30도에서 포화용액은 뭐였어? 용해도만큼. 그러니까 용해도가 30이지. 여기가 30이라고 썼으니까 30인데 물 200g이죠. 200g이면 30이 아니라 60g이 들어있는, 2배로 들어있는 거지. 왜냐면 100g당 30이 최대니까 200g에는 60이 녹을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60g이 들어있다는 걸 알려주는 지표로 한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용해도만 알고 만약에 포화용액이면 거기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을 알 수 있다. 오케이,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포화용액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그 단서가 되는 거야. 뭔가 문제를 찾아가는데. 약간 추리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돼. 추리 게임처럼 단서를 이렇게 톡톡톡톡 던져줘. 근데 되게 이게 직접적으로 막 던져주는 게 아니라 포화용액이다. 뭐 용해도가 몇이다. 이렇게 던져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캐치를 하는 게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 선의 위에 있는 점들을 포화용액이라고 하고 여기 밑에는 더 녹을 수 있지. 근데 덜 찬 거니까 여기는 불자를 붙여서 불포화용액이라고 불러. 여기는 덜참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밑에. 이 그래프의 밑에는 약간 이제 더 녹을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용해도 곡선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 용해도 곡선을 그 용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 그것도 한번 볼게. 자, 이렇게 보면 또다시 온도, 여기도 용해도야. 그래서 어떤 거는 보면 막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어떤 건 이렇게 느리게 올라가고, 오케이, 어떤 건 완전 느리게 올라가고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그럼 보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어떤 느낌일까? 1번. 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건 온도가 조금 올라도 용해도는 이렇게 많이씩 오르는 거기. 조금 올라도 많이, 조금 올라도 많이. 근데 얘네는 조금 오르면 조금 오르고, 조금 오르면 조금 오르고, 조금 오르면 조금 오르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용해도 변화가 큰 거지. 용해도의 변화가 크다. 뭐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하면서 용해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야. 더 많이 녹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거는 막 조금만 더밖에 못 느끼는데 다른 거는 막 좀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프의 기울기에 따라서 용해도의 변화 크기를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고체의 용해도와 기체의 용해도가 다르다는 거 기억하지? 고체와 용해도, 기체의 용해도. 자, 고체의 용해도와 기체의 용해도. 자, 문제는 문제에서 여기서는 계산이 나오고 계산 문제가 나오고 여기서는 약간 개념 문제가 나와. 그게 왜 그런지는 내가 개념 설명해주면서 알려줄게.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게 여기서는 계산이나 뭔가를 구하는 거가 나오고 여기서는 개념상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주의하면서 잘 보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가보자. 집중해봐, 여기. 자, 고체는 그냥 고체의 용해도를 생각할 때는 거의 무조건 그냥 소금이나 설탕을 생각하면 돼. 그리고 기체 생각할 때는 탄산을 생각하면 돼. 알겠지? 탄산가스를 생각하면 된다. 오케이. 이걸 생각하고 보면 아마 너가 기억하기
수월할 거야. 자, 고체 용해도. 우리가 소금, 설탕, 용매의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하겠지. 즉,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가 증가해. 그치?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니까. 고체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아까 있었지. 온도, 용해도.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이런 그래프 양상을 띄는 거지. 여기가 곡선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 포화용액. 이거 용어를 기억해야 돼. 어려운 용어라서 이거 안 기억해도 되는 건가? 이게 아니라 포화용액도 다 알아야 되는 용어야. 여기는 불포화용액인 거지. 오케이. 불포화용액 밑에가 내가 여기 불포화용액이라고 한 건 여기 밑에. 그리고 포화용액은 이 선 자체 위에 있는 점들이야.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보면 왜 여기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어떤 게 있어. 막 한 요쯤에 있는 뭐 60도에서 이렇게 포화용액이 하나 있는데 이걸 그냥 식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식혀면 여기서는 식히면은 이렇게 여기에 막 들어있는 게 그러니까 물 100g에 용해도가 60이라고 치면 여기에는 60g이 들어있겠지, 소금이. 그치?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거를 20도로 냉각을 할 거야. 그러니까 냉각한다는 거는 냉장고에 넣어서 식힌다는 거겠지? 20도에 넣으면 이게 소금이 원래는 녹아 있었는데 뜨거워서 차가워졌기 때문에 다시 소금으로 바뀌는 게 생겨. 물에 안 넣고 그냥 소금 알갱이로 바뀌는 게 생겨. 그런 걸 석출이라 그래. 석출. 석출. 그렇기 때문에 그 석출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잘 녹아 있다가 60도에선 잘 녹아 있다가 20도가 되면 이게 이렇게 알갱이들이 생긴다는 거지. 못 녹는. 그게 얼마만큼 생기냐면 20도일 때 만약에 용해도가 20이야. 그러면 20도일 때 똑같은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게 20g이겠지. 소금이. 그치? 20g이겠지? 근데 우리가 60g을 넣었어. 근데 20g밖에 못 녹아. 그러면 나머지 40g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석출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계산 문제가 고체에서 많이 나와. 오케이. 이거 온도는 용해도 이것도 알아야 되고 1번 고체에서의 2번 계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좀 난이도 있게 나오는데 이건 한번 알기만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과학은 계산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개념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체의 용해도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 이거는 근데 내가 계산 문제가 안 중요하다고 말한 게 아니라 계산을 할 줄 알면 되는 건데 할 줄 모르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연습을 엄청 해야 돼. 계산 문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체의 용해도는 이제 고체와 양상이 좀 반대야.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높아. 그리고 기체에는 또 다른 게 들어가는데 압력이라는 게 들어가. 압력. 압력은 그냥 누르는 힘이에요. 누르는 힘이 증가하면 일단은 용해도가 증가해. 자, 온도가 낮아서 용해도가 증가하는 거에 사례 같은 것들을 하나쯤은 알고 있어야 돼. 사례 여러 가지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1번 탄산. 그치? 우리가 뭐 차가운 사이다 먹으면 완전 톡 쏘고 미지근한 사이다 먹으면 밍밍하지. 그게 탄산이 차가운데 더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탄산이 톡 쏘는 맛을 주거든. 그 탄산에서 사례를 또 볼 수도 있고 또 그 뜨거운 물 넣은 시험관에서 뭐 액체 이렇게 시험관에 넣고 하나는 얼음에 두고 하나는 조금 막 열이 이렇게 있는 데서 둔 거야. 여기 김이 나겠지. 여기서 기포가 생긴대. 왜냐? 기체가 녹는다는 거. 기체가 뭐지? 못 녹고 그러면 원래는 그냥 액체처럼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못 녹고 빠지기 시작하면 공기방울이 돼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기포가 생기는 거거든. 기포는 못 녹는다. 오케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도 볼 수 있고, 우리가 그 해수할 때 배웠지. 해수할 때 용존 산소량, 이게 그 해수에 있는 산소가 녹아있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한류랑 난류 있었지. 한류, 난류 있었는데 어디에 용존 산소량이 더 많았어? 기억해야지. 자, 복습. 난류는 수염, 한류는 용염이야. 용염. 수온, 염분, 난류가 높고, 한류는 뭐였어? 용존 산소량과 영양염류였지. 그러니까 용존 산소량은 한류에서 높아. 왜? 한류가 차가우니까 산소도 기체지. 산소가 잘 녹는다. 오케이. 이런 거 약간 필기하면서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산소 한류가 차가우니까 산소가 잘 녹는다. 오케이.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류가 용존 산소량이 많은 것도 그거의 예시가 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압력 보면 되겠지. 압력 보면 이걸 좀 지울게. 압력은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자, 누르는 힘이라고 했지. 자, 누르는 힘이라고 했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액체를 그냥 뭐 손바닥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압축기 같은 걸로 그냥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누른다고 생각하면 여기 위에 만약에 이렇게 기체가 있었어. 기체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뭐 누르면 뭐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억지 하면서 약간 들어가는 거겠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누르기 때문에 어떻게 억지로라도 잘 녹는다. 그래서 압력이 커지면, 압력이 누르는 힘이 커지면 용해도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이 정도로 용해도 개념은 보면 될 것 같고, 그 문제 있잖아. 우리가 예시 문제. 내가 그 페이지 69쪽 한번 봐볼래? 페이지 69. 여기서 그 유형 1번에 그 박스로 돼 있는 거 있지. 문제 1, 2, 3번 말고 박스에 그 빈칸 채우는 것만 지금 같이 해볼 거야. 따라가면서 답을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하고 밑에 1, 2, 3번을 풀고 나한테 질문을 해야 돼. 알겠지? 나한테 질문을 무조건 해야 돼. 너가 이해했으면 이해했다고 말을 해주고, 질문을 해보고 뒤에 문제도 당연히 다 풀어야 되고. 자, 오케이. 그래서 내가 그 박스 문제를 먼저 풀어줄게. 먼저 유형 1. 사실 유형이랄 것도 없는 게 그냥 하나의 방법으로만 생각하면 돼서, 먼저 그 용매의 질량이 100g인 경우 있지. 그거부터 먼저 볼게. 용매의 질량이 100g인 경우. 오케이. 용매 질량이 100g인 경우. 너무 이 제목에 매몰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푸는지 자체를 이해해야 돼. 알겠지? 잘 따라와봐. 집중해서 잘 따라와. 강의라서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내가 최대한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와봐. 이거를 잘 이해해야지 문제를 진짜 쉽게 풀 수 있거든. 이게 이해만 되면 문제가 진짜 쉬워져. 자, 용어가 좀 뭐라 해야지? 그 헷갈려서 그렇지. 용어 잘 잡고, 그러니까 많이 볼수록 많이 보는 게 진짜 중요해. 오케이. 빠르게 한번 가보자. 자, 문제에서 60도씨의 물 100g에 질산칼륨 110g을 녹여 포화용액을 만든 후, 나랑 같이 분석을 해봐. 시험지에 실제로 적으면서 나랑 같이 분석해봐. 알았지? 실제로 나랑 똑같이 적으면서 분석해봐. 자, 이 문장은 뭘 의미하냐? 자, 60도씨 온도를 말해주고 있지. 물은 뭐야? 물은 어떤 거지? 용매지. 용매 100g 이지. 오케이. 100g인 거 확인했고, 질산칼륨은 그럼 뭘까? 용질이지.
용질 110g을 녹였어. 용질 110g을 녹여서 뭘 만들었다? 포화용액을 만든 후. 포화용액이 제일 중요하지. 자, 포화용액이 왜 중요한지 아까 설명했지. 포화용액은 뭘 의미한다? 용해도를 의미한다. 용해도를 직접 쓸 수 있다는 걸 의미해.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있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불포화용액이야. 만약에 60도야. 60도인데 뭐 용해도가 40이래. 그럼 여기에는 100g의 물 100g에 여기 용질 40g이 녹아있는데 이게 용해도일까? 아니지. 모르지. 그리고 불포화용액이면 여기에 용해도만 알고는 여기를 알 수가 없어. 용질을. 근데 여기 포화용액은 그냥 용해도 자체가 용질이 녹아있는 양이기 때문에 근데 물 100g당 100g당이야. 이건 주의해야 돼. 근데 용해도가 용매의 질량만 알면 용질의 질량을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포화용액은 용해도를 쓸 수 있다. 오케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용해도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해석하는 걸 천천히 잘 해봐. 그래야 밑에 문제를 똑같이 풀 수 있으니까. 포화용액이 뭐냐? 용해도를 쓸 수 있다. 이거 필기 한 거 한번 볼 테니까 필기 꼭 거기 문제집에다가 꼭 하길 바래. 알았지? 문제를 이미 풀었어도 한번 해봐. 그래야 좀 더 보이니까. 자, 용해도를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용해도를 쓴다는 거는 포화용액이지. 그러니까 보면 60도씨의 물 100g에 질산칼륨이 110g이 녹아있는데 그게 포화, 최대로 녹아있다는 건 물 100g이 있으면 질산칼륨 110 그게 뭐야? 이 110 자체가 용해도가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게 용해도라는 거지. 오케이. 알겠지? 거기다가 질산칼슘 110g이 녹아있다. 오케이. 110이 용해도. 이걸 보고 가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볼게. 그 다음에 이 용액의 온도를 10도씨로 냉각할 때 석출되는 질산칼륨의 질량은 그치? 여기 한번 해석해 볼게. 자, 용액을 10도씨로 냉각했어. 그냥 이거는 냉장고에 넣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 냉장고에 넣는다고 우리가 원래 물 100g이고 질산칼륨 110g인 게 바뀌어? 아니지. 여기도 그대로 물 100g에 질산칼륨 110g인 거지. 오케이. 자, 110g인 거고. 자, 여기서 석출된다. 석출된다는 거는